안녕하세요. 김수영 기술사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한 회사에 7시 정도에 출근을 했는데요. 저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업무를 직원들 출근하기 전에 와서 좀 하루에 대해서 좀 생각도 좀 하고, 뭐, 명상까지는 아니고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해야 될 일은 뭔지, 또 어제 해야 됐는데 못할 일들은 뭐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정리를 갖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올려드릴 영상은 평판제화 시험, 구조물 평판제화 시험 또는 지내력 시험이라고 하죠. 제가 뭐 블로그에도 굉장히 많이 글도 올려드렸고, 또 저희 그 공인 시험기관인 품질검사 전문기관 주식회사 사무품질시험원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출장 시험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평판제화 시험 업무를 좀 접해보면서 몇 가지 우리 기술자 분들께서, 기술인이죠. 이제 건설기술진흥법상에서는 이제 기술인이라고 하는데, 좀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건축물 착공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축주 분이나 발주자가 주로 그 착공 신고 대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그 건축사 사무소에다가 많이 이름을 해가지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평판제화 시험에 대한 거는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는 건설기술 용역 사업자, 지금 건설기술진흥법 개정된 그 법률에서는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업체만이 품질검사, 즉 현장 출장 시험을 통한 평판제화 시험 또는 진해력 시험에 대한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고, 그 성적서만 오로지 인정이 되는, 공인이 되는 성적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잠깐, 공인 성적서라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을 좀 제가 건설기술인 강의할 때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저희 회사 해가지고 주식회사 상호품질시험원의 건설기술 용역업 등록증입니다. 네, 보시면 뭐 법인명 나오고요. 네, 소재지는 저희 남양주시 와부에 있습니다. 덕소라고 하죠. 네, 덕소에 위치해 있고요. 네, 대표자는 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되냐면, 먼저 해당 업체가 공인시험기관, 즉 우리 의뢰자께서 시험을 못하기 때문에 이 출장시험, 평판제화 시험 등에 대한 출장시험을 용역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용역을 수주를 받는 그 업체는 우리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나와 있습니다. 품질검사의 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국가공인 품질검사 전문기관을 현재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품질검사의 대행기관이라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품질검사의 대행이라고 하는 조항이 법 60조입니다. 그러면 이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건설기술 용역 사업자라고 했잖아요. 그 앞에 또 문구가 들어갑니다. 무슨 문구요? 네,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 용역 사업자다. 또는 품질검사 건설기술 용역 사업자. 왜? 건설기술 용역업이라고 하면은 건설기술진흥법상에는 설계도 있겠고요. 건설사업관리도 있습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또 품질검사가 되기 때문에 건설기술 용역업이라고 하면은 크게 봤을 때는 품질검사, 그리고 설계, 또 하나가 건설사업관리, 즉 감리가 되겠죠. 이러한 업을 수행하는 그 업체들을 건설기술 용역사업자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평판제화 시험, 즉 진해력 시험을 외부로 의뢰해서 시험을 하고 그에 대한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은 오로지 건설기술 용역업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만 가능하다. 그 중에서 어떤 업체? 이 품질검사입니다. 또 이 품질검사 건설기술 용역 사업자는요, 또 보시는 것처럼 전문 분야는 품질검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또 세부 분야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럼 오늘은 평판제화 시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요, 평판제화 시험은 우리 건설기술 용역 품질검사, 건설기술 용역 사업자는요, 토목이 있고요. 또 하나가 크게 봤을 때 토목이 있고, 또 하나가 건축이 있습니다. 또 토목과 건축을 다 할 수 있는 기관은 여기에 일반이라고 씌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상호품질시험원 같은 경우는 토목이죠. 토목을 위주로 해서 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토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판제화 시험은
이 품질 검사 중에서 네, 토목과 또는 건축, 또 하나는 일반이라고 쓰여져 있어야지만 평판 제한 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이나 건축은 그래도 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을 설립을 하려고 하면은 시험 장비 또 보유 인력이 있습니다. 네, 토목을 하려고 하면은 최소 보유 인력이 제가 가지고 있는 토목 품질 시험 기술사가 있어야 되고, 또 건설재료 시험 기사, 또 건설재료 시험 기능사 각각 1인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력에 대한 기준, 또 하나는 뭐죠? 시설에 대한 기준을 좀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특수면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토목을 받았지만 자동으로 골재, 레디믹스드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또 철강제, 이러한 특수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떠한 업체들은 토목이나 건축, 일반이라는 이 품질검사 세부 분야가 없이 특수만 있는데 말뚝 제한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뚝 제한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왜? 우리 평판 제한 시험이죠? 같은 제한 시험이 있다 보니까 말뚝 제한만 있는 업체들이 잘 모르는 일반 개인들을 위해 가지고 실제 말뚝 제한 업체가 평판 제한 시험을 하면서 성적서를 발행합니다. 대신 그에 대한 성적서, 우리 품질검사 전문기관은요, 건설기술 용역업 등록증이 있는 공인시험기관들은 시험을 하고 나면 그에 따르는 무엇을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죠? 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네, 잠깐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 품질검사 성적서를 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네, 별지 제49호 서식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결과, 즉 제목은 품질검사 성적서죠. 네, 요거는 상호 시험, 품질시험은 저희 회사 마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해가지고 요 양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식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시험에 대한 결과를 기록을 하게 되어 있고, 오로지 품질검사 성적서는 네, 공인시험기관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네이버라든지 뭐 이런 검색을 해보시면은 땡땡 엔지니어링, 뭐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땡땡 엔지니어링이라 해서 하고 나서 시험을, 이 품질검사 성적서는 발행을 못하니까, 왜? 품질검사 성적서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오로지 품질검사 전문기관, 공인시험기관만 발행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시험성적서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발행을 해주는 것을 관공서 등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죠. 인정을 잘 안 해주다 보니까 뭐라도 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해가지고 평판 제한 시험에 대한 보고서를 만듭니다. 보고서를 제출하죠. 성적서 없이 그냥 그 회사의 땡땡 엔지니어링 대표라는 이름에 대한 명칭을 해가지고 도장 찍고, 대표이사 도장 찍고, 또는 대표자 도장을 찍고 평판 제한 시험 보고서라는 것을 제출을 하게 돼 있죠. 페이지 수가 많습니다. 30-40페이지 되죠? 네, 저희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불필요한 행위입니다. 왜? 그동안에 무슨 땡땡 엔지니어링 그런 업체들이, 왜? 자기네들은 공인기관이 아니거든요. 근데 일반 건축을 발주하는 개인 건축주라든지 중소규모, 작은 규모의 건설회사들은 그런 내용들을 잘 모릅니다. 네, 제가 어떻게 그거를 알았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20년 동안 품질 쪽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교육원 등 건설기술인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죠. 그런 여러 수많은 사람들과 제가 만나고 전화통화하고 하다 보면은 그런 내용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럼 이 결과를 품질검사 성적서 발행 못하니까 그러한 업체들, 땡땡 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들이 그냥 페이지 수가 많으면 우리 건설 기술인들은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아이고, 뭐가 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런 게 뭐가 의미가 있나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성적서, 시험 결과에 대한 거 딱 보여주고 결과치 나오게 되면 그게 끝인 거죠. 네, 저희 같은 경우에 보시면, 네, 평판 제한 시험 해가지고, 네, 허용 진해력에 대한 장기, 아마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설계 진해력 100kN/제곱미터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럼 왜? 시험은 그 이상 조건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 결과,
항상 보면은 네, 시험 검사자가 들어가고요. 성적서에는 누가 시험을 했는지, 그렇죠? 시험 검사자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적서를 확인하기 위한 또 누가 검토를 해야 되겠죠? 네, 공인시험기관은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하는 역할, 누가 역할을 하느냐? 책임기술인이 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토목품질시험기술사가 확인을 해서 네,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네, 일부 꼭 이 책임기술인이 기술사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네, 건설재료 시험기사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또 많은 또 건설회사들이 아니 공인시험기관이면 그래도 그거에 대한 품질 보증을 기술사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당연한 말이죠. 그 제3자적인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뭐 회사 대표자이면서 네, 기술사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서명을 하고 해서 성적서를 발행을 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나라 잘못되어 있는 관행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죠? 평판 제하 시험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국가공인 품질검사 전문기관, 네, 저희 상호품질시험원 같은 건설기술, 네, 뭐죠? 용역업 등록증이 있는 업체를 통해서 시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전문 분야, 세부 분야는 품질검사 중에서 토목, 건축, 일반만이 평판 제하 시험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서 현행 법을 준수해야 되죠. 우리 건설기술인들은 물론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적인 사항, 뭐 시방서라든지 KS 규격에 맞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현장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다. 즉 외부적 의뢰 시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국가공인 품질검사 전문기관을 통해서 시험을 하셔야 그게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시험 결과를 받아보았는데 이게 저희가 보시는 저희처럼 공인시험기관에 따르는 이러한 품질검사 성적서가 아닌 그냥 일반 시험 성적서, 또 시험 성적서도 없이 단순하게 평판제하 시험 보고서만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네, 국토교통부라든지 국토관리청 이러한 그 기관에서 광역시도도 있죠. 또 시군구. 네, 제가 이러한 부분은 네, 건설산업교육원 제가 여러 교육기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강조를 하고 있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국토교통부, 국토관리청 점검을 나오게 되면 이 평판제, 공인시험기관을 통해서 한 평판제 시험 성적서가 아닌 것들은 시험한 것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시정명령, 벌점 부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같은 돈을 주고 시험을 할 거면은 네, 땡땡 엔지니어링 그런 데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데다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저희와 같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하셔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뒤탈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게 국가에서 보증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험 성적서, 품질검사 성적서는 네,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네, 시스템에다가 저희가 다 입력도 하고 뭐든 언제든 해가지고 그 시스템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그 품질검사 성적서를 열람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요 프로젝트에 대한 네, 파주시 현장인데요. 네, 시험은 네, 우리 평판제하 시험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KS 규격에 따라서 시험 시간이 약 2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왜? 각 단계, 즉 8단계에 따라서 그 하중값, 설계 진행력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곱하기 3을 하죠. 그 곱하기 3을 한 값이 A라고 하면 그 A 값을 나누기 8을 합니다. 그래서 총 8단계로 해서 제하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해서 제하를 하고 나서 힘을 주고 압축기로 해서 힘을 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네, 이러한 것처럼 네, 보시면 네, 압축기가 있고 해서 힘을 이 평판 제압 밑에 있는 부분이 이게 제압판 보통 30cm 제압판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 지지대는 3m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 이 현장은 지금 덤프트럭이 들어와 있는 현장인데 보통의 경우에는 백호, 즉 우리 포크레인이라고 하죠. 포크레인을 통해서 한다든지 또는 덤프트럭, 두 번째로는 덤프트럭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지지를 할 수 있는 중량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주로 네, 우리 건설 현장에서는 이러한 건설 중장비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형태로 해서 하는 게 평판 제하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무리할 사항은
평판제화 시험은 반드시 품질검사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셔야 나중에 뒤탈이 없고, 그리고 각종 점검, 국토관리청 등의 점검에서도 문제가 없으실 거다라는 부분을 제가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모든 평판제화 시험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못하는 모든 품질 시험들 있죠? 시험은 반드시 공인 품질검사 전문기관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법 개정 중에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평판제화 시험에 대한 문의사항이라든지 또는 품질 시험이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상호품질시험원에 연락을 주시고요. 아니면 김수영 기술사 제 번호를 통해 가지고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평판제화 시험에 대한 우리 건설 기술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